예, 드디어 이제 저희 마음 공부가 이제 철학, 심리학, 뇌과학, 그다음에 동양 철학 중에서도 노자를 거쳐서, 음양오행 쪽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첫날인데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동양적 시각이죠. 그래서 음양, 음과 양, 그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 시각으로 삼는 것이다. 이건 동양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음양오행적 그 관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뭐 이제 그 역사도 깊고 그다음에 그 깊은 역사만큼 스토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 관점에서는 이 음양오행도 뭐 어떤 유익하니까 제가 다루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격 유형론, 타이폴로지로 이제 보고 음양오행론에서 특히 이제 사주라든지 사상체질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취해보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격 유형론, 이제 음양오행론을 이제 성격 유형론의 입장에서 다룰 텐데, 성격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 하면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MBTI, 그리고 애니어그램 이런 거잖아요. 뭐 디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빅5라든지 뭐 이제 있지만,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인사 관리를 했지만, 뭐 MBTI 한 번 정도는 직원들에게 그게 뭐 승진자 교육이든 신입사원 교육이든 안 해본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범용화된 것이고 또 널리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ISTM형이다, 뭐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죠. 그 9가지 이 유형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각각의 카테고리로 범주화하는 이런 걸 이제 타이폴로지,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MBTI가 됐든 애니어그램이 됐든 사실은 시작은, 세상을 위해서 쓰여질 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개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고안된 것이라는 겁니다. MBTI는 잘 알다시피, 융이 성격 유형론에서 이제 그 하나의 제시한 그 성격의 방향,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대칭적인 성격의 이제 유형을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한 100년 동안 이 융의 기초 개념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과학적으로 다듬어져서 유의미한 그런 어떤 이제 그 툴이 된 것이죠. 하지만 융이 성격 유형론에서 이런 그 유형을 제시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명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individuation.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개인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은 썩 훌륭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뜻이 정반대거든요. 개인화라고 하는 individual이라고 하는 것은 individible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눌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격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융은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너는 이런 성격이냐 저런 성격이냐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융은 이런 개념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인디비주에이션은 뭐 융 자신이 말하기를 부처나 석가 말고는 도달한 적이, 그러니까 석가 부처님이나 예수님 말고는 도달한 적이 없는 인격의 상태. 그 깨달음이나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디비주에이션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개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성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제 그 중성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MBTI는 이것의 그 구분점을 아주 잘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성격 유형론, 타이폴로지, 카테고리, 범주 이렇게 해서 너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의도하고는 살짝 좀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은 좀 더 심하죠. 애니어그램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러시아의 그 이상과 열정을 가지고 혁명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절하게 뭐 혁명이 실패하죠. 그래서 뭐 유명한 혁명가 베르자예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희 논쟁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회를 뒤엎는 구조개혁이 진정한 길인가 뭐 이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영적인 축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런 올바른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데모하다가 절에 피신했다가 스님 되푸는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영적인 추구, 그 단독 돌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영적인 수련,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집단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뭐 영국에도 있었고 러시아에도 있었고 상당히 이제 지구적으로 퍼졌는데 이 집단의 수련의 구조와 단계의 기본 개념이 애니어그램에서 제시한 9가지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미에다가 센터를 지어서 아마 그때 공동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인가가 경영대 교수가 거기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세상에 늘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경영학 교수니까 인사관리나 조직관리나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인간 이해의 하나의 유형론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렇게 또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영적 추구의 툴로서 사용되던 것이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이제 그 진단 툴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슷하죠.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체계적으로 돕는다라는 뜻에서는. 그러나 최초의 목적은 둘 다 자기 완성, 개인의 완성에 있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경영학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학문이 이제 심리학으로, 또 심리학은 경영학에 봉사하는 것인데, 이 경영학의 한쪽에서 그 사람을 이제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람의 동기라든지 또는 심층적인 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형론의 장점은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상당히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던 것이 이제 세상을 향하게 된 것이죠. 이것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타이폴로지는 태생부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런 유형이고 나는 이런 유형이다라고 정하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하면 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형론은 뭐 자기 자신을 알고 싶은 사람의 처세술로 그리고 경영학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하게 할 건가 하는 관점에서 또는 작업장의 평화, 뭐 이 사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험성이 있다고 했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비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도덕적인 내 기준이 있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도덕적인 기준이 남을 공격하지 않도록 충서, 자기 자신에게는 충실하고 남은 너그럽게 보아라 라고 하는 이중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자신의 도덕 기준이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충이죠.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그럽고 남한테는 아주 매섭게 잣대를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 힘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남을 비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추는 것은 판단하고 규정하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비추는 것은 이해를 위한 것인데 남을 규정하고 낙인 찍는 그 위험이 그 비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상대방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또 안 좋은 것인데 사람은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변화한단 말이죠. 근데 너는 이런 거야 라고 딱 낙인 찍어서 꼼짝 못하게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변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고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곡해, 오해, 억측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타이포로지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타이포로지 때문에 본인이 훨씬 더 족쇄를 차게 되는 그런 역설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둘 다 이해도 안 되고 평화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니까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타이포로지가 원래 목적대로 이제 잘 쓰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타이포로지 유형론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가 잘못됨 아니겠습니까? 다르다.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르다. 사실은 이거 힘들죠, 살아가면서.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 있는데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일단 기분이 나쁜데 그게 이성적으로 그래 그냥 다른 거야 이게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화공존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엮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일 때 이제 뭐 일을 성취하기가 정말로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잘 쓰이면 이제 나와 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타이폴로지가 강제로 어떤 틀 속에 우겨넣는 유형의 틀 속에 우겨넣는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럼 이제 적재적소라든지 또 자기가 길을 개척할 때 나는 그럼 이 길이 맞겠다. 또는 내가 이 길을 갈 때 내가 보니까 내 성격이 이 길과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지를 넓혀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장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어떤 특정한 경향성, 특정한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조금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면 감정적인 격동은 조금 내려가거든요. 요건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 부분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낮춰준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안정에 기반한 집중,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이해가 선택지를 넓혀준다. 그 다음에 다른과 잘못을 구분함으로써 미워하지 않게 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하는 것이 원래 타이폴로지가 지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타이폴로지를 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부를 정말 위험하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타이폴로지 이야기와 음양오행론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음양오행론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음과 양,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7가지 요소, 그게 자세히 보면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그겁니다. 이 음양오행론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사주명리학이 있고 이제 뭐 사상이론, 사상체질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음양오행론 저는 그런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음양오행론의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나의 유형론으로 타이폴로지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제 음양오행론이 다른 타이폴로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가장 단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제 타이폴로지는 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뭐 행동 측정을 하든지 해서 횡단면, 그 시점에 그 사람의 반응, 리스판스를 잘 이렇게 오거나이즈해서 유형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횡단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음양오행론은 조금 이제 시작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연월일시라고 하는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 안에 코드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초기 조건을 갖고 있는 얘기들을 풀어내면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지금의 성격 구조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니까 종단면까지도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입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다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해를 하려면 그냥 네가 반응하는 걸 보니까 이 유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니는 이렇고 이래서 지금 이 성격이다 라고 그 사람의 지금 성격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조건화라고 하는데 무슨 조건 하에서 이 조건이 하나의 웨이가 됐는지 너의 성격의 경향성이 됐는지를 음양오행론에서는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미래를 이제 알아맞혀야 되니까 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자기의 성격론, 자기의 성격이 어떻게 조건화되어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건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를 맞추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성격, 내가 가진 경향성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성격이 이렇다가 아니라 그런 성격이 구성된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점이 이제 좋은 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하다는 소리만 빼면 음양오행이론은 상당히 인간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음양오행론을 운명론으로 보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제가 쭉 음양오행론을 좀 해보니까 어떻게 몇십 년 해보게 된 셈인데 그래도 이제 사람의 성격 유형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어느 정도 패턴 정도 같은 것은 나온다.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도 왕도 어떤 패턴이 있고 그죠? 뭐 거지나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뭐 성격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패턴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를 성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은 좀 더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양오행론을 자꾸 이제 뭐 운명이나 뭐 나중에 잘 되냐 못 되냐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뭐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내 성격의 경향성, 패턴 정도로 이해해도 엄청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음양오행론은 타이폴로지, 성격 유형론이다. 그 관점에서 앞으로 음양오행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하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